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요즘에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처음부터 정직원으로 뽑기보다 인턴으로 많이 뽑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인사 담당은 아니지만 매년 신입사원들을 보면서 저 친구는 정말 정직원이 되겠다 싶은 친구들이 있고, 아, 쟤네는 인턴 때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데 싶은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정직원 될 것 같다 싶은 친구들은 정직원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 인성이 잘못됐다? 저 사람의 문제다? 그게 아니라 회사원으로서 필요한 자질들이 있고 그런 기본에 집중을 하면 인턴에서 정직원이 되기에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 인턴으로 들어가면 처음부터 뭔가 대단한 프로젝트를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죠. 물론 아주 소수의 경우에는 인턴 때부터 독립 프로젝트를 시켜서 그걸로 평가를 받는다고 듣기는 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당연히 그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는 능력이 가장 최우선일 테고요. 그 외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을 받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인턴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주어진 그 업무 상황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말만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일단 회사 생활은 관계에서 비롯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선은 그 사람들에게 각각 다 맞춰준다라고 생각하고 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선배는 굉장히 수다 떠는 걸 좋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선배는 얘기 많이 하는 걸 싫어하고 내가 하라는 거 정확하게 제 시간에 끝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선배는 술자리를 좋아하는 선배도 있죠. 그렇게 각각의 선배들의 특성에 맞춰서 그래서 인턴 기간에는 내 본연의 색깔이 다 10씩 있다고 친다면 선배들이 원하는 점을 파악해서 그런 점을 각각에게 더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눈치를 채는 것부터가 사실 힘드실 거예요. 처음 조직 생활을 시작하면 이게 뭐지? 대체 뭐라는 거지? 이런 점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저도 만약에 인턴부터 시작하라 그랬으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회사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그 기간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기간을 겪고 났더니 이제 회사 생활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 눈치의 능력? 그런 상황 파악 능력을 사실 회사 들어가기 전부터 키우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요즘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유연한 문화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신입사원이니까 인턴이니까 좀 더 예의 바르고 열정적이고 무엇이든 다 좋다라는 태도가 사실 좀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제 밑에 후배로 왔던 한 인턴이 정말 열정적인 친구였어요. 그러면 뭐 윗사람들 다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할 텐데 그 친구를 포함한 인턴들을 데리고 위에 임원분과 팀장님급이 이제 술자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술자리에서 임원분께서 뭐 인턴 생활하는데 어려운 건 없어요? 인턴 생활하면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라는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때가 인턴을 한 지 며칠이 안 됐을 때였고 제가 아는 그 후배는 저는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싶은데 아직 인턴 과제밖에 주어진 역할이 없어서 좀 더 다른 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만 듣는다면 별로 문제될 게 없잖아요. 굉장히 열정적인 친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말 때문에 이제 임원분과 팀장님은 쟤는 아니다 라고 평가를 했다더라고요. 완전 어이없죠. 그게 왜? 대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인턴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윗사람이 준 과제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싶다. 이거는 부족하다 라고 말하는 게 좀 지나쳐 보였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친구는 그 순간부터 어느 정도 찍히게 된 거고 그래서 인턴 기간 마지막 과제 발표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탈락 그렇게 된 케이스가 있어요. 정말 황당하죠. 아니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입사원 뽑는다더니 그게 뭐예요? 싶으실 텐데 실제로 아직까지 많은 한국의 회사들은 그냥 위에서 시키는 걸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막 열정이 넘쳐서 이런 일도 하고 싶고 저런 일도 하고 싶고 이런 모습을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리더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서 며칠 만에 그 리더의 성향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동안은 말을 아끼고
최대한 친절하고 예의 바른 모습만, 그리고 시키는 일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걸로 괜히 기회를 잃지 않게끔 조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소개팅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게, 초반에 정말 사소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쉽게 판단해버리고 저 사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피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장점이 이렇게 많은데 단 하나, 내가 뭐 특별한 어떤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해, 그렇게 얘기했더니 상대 측에서 너 되게 좀 이상하다 라고 오해를 하고 쟤는 조금 특이한 취향이 있네 라면서 그런 특이한 사람들로 분류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회사 생활에서 초반에 오해받지 않게끔 신경 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생 때는 정말 내가 원하는 과목을 듣는 거고, 친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내가 원하는 동호회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어울렸는데,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조직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회사 생활이 초반에는 힘들어도 어느 정도가 지나고 나면 사실 상당히 안정적인 부분이 있고, 매달 꼬박꼬박 월급과 그 복지와 그런 장점들을 생각하면 좋은 측면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턴 생활이 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좋은 면을 많이 보시고, 내가 괜히 오해를 사지 않게끔, 특히 임원이나 팀장님들이 있는 곳에서 오해를 사지 않게 좀 조심하는 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잖아요. 그 과제는 정말 최대한 나의 업적을 만들어 본다, 내가 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 과제 때문에 물어보는 걸로 그렇게 싫어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봤거든요. 자기 업무 바빠서 별로 내켜하지 않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 분들은 표정에서 티가 나니까 나의 멘토, 나에게 업무를 알려주기로 된 그 분께 주로 물어보시면 되고, 만약에 나의 과제를 멘토링 해주는 멘토와 나의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줄타기를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 왜냐면 대부분의 멘토들은 인턴이 하자는 대로 잘 이렇게 이끌어주면서 방향을 잡아줄 텐데, 정말 소수는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멘토와 코드가 안 맞는다면 이것도 내 팔자다, 그냥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바꿀 수 없고 여기에서 열심히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멘토와 최대한 나를 맞추고 멘토가 하자는 대로 최대한 따라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내 아이디어가 내 방식이 훨씬 맞아 보이는데 멘토가 다른 식으로 하자고 해요. 이런 상황일 때는 멘토를 따라가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이게 왜 이런 식이지? 라고 팀장님이나 윗사람이 물어보는 경우에도 멘토의 가이드대로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인턴의 역량이기보다는 딱 보면 멘토 스타일 묻어났네, 이 멘토가 가르친 거지, 이 멘토가 한 거 티 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그 업무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성향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멘토랑 다툰다거나 그런 신경전을 벌이느라 에너지를 소비하면 나에 대한 평만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일단은 내가 인턴 기간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내가 아는 건 그동안의 대학생활, 학과 공부 했어봤자 정말 그 이론적인 아주 조금의 부분이고, 회사에서 회사에 적합한 업계 상황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훨씬 많은데, 그것들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알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은 내가 흡수하는 기간이다. 스펀지처럼 흡수를 하되 나에게 안 맞는 것 같은 건 내가 알아서 걸러듣고 버려버리고, 대신에 과제를 진행하거나 내가 인턴 기간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 윗사람이 하자는 대로 일단은 하자라고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진짜 꼰대 같아요. 이게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팀원들에게 호감을 얻고, 쟤 좀 일 좀 하는 애다, 열심히 하는 애다, 쟤 사람 좀 괜찮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나의 색깔을 업무에 녹여드리고 나의 캐릭터를 팀원들과 어울리고 하는 데에 무조건 눈치만 많이 볼 필요는 없거든요. 일단 초반에는
괜한 오해를 사지 않게 조심하는 거를 추천드리는 것 뿐이니까 너무 답답하게, 너무 억압되는 느낌 그렇게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인턴 기간 동안 답답하고 정말 막막한 경우가 많을 텐데 다니다 보니까 이 회사는 영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정직원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회사에서 끝까지 이미지를 좋게 가져가는 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이직을 했는데 정말 느끼는 게 우리나라가 신입을 채용할 때는 추천을 많이 안 하기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추천 제도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추천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백으로 들어온다, 아는 사람끼리 온다 라는 말이 있어서 이제 공채라는 제도가 생겼고, 그래서 시험 점수, 면접 점수, 인적성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추려내고 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근데 그거 외에 실제 경력직 시장에서는 추천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헤드헌터를 통해서 가기도 하지만 너 이런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알아? 이런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추천해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채용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신입이어도 그런 추천이 어느 정도 통하는 회사들도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이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주면 다른 회사에 갈 때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아는 이 회사의 사람들이 또 나중에 좋은 네트워크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게, 너무 시간 낭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감사한 분들이다. 내 부족한 업무적인 역량, 사회적인 역량을 키워주시는 분들이다 라고 좋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인턴 중에 100% 정직원이 될 것 같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 팀에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고 뭐 특별히 애가 모난 것 같지 않고 그 바로 윗사람도 좋다, 이 친구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는 상황이고 회사에도 신입이 필요하니 나중에 또 신입사원 뽑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이 인턴을 전환해서 정직원 합시다 라고 다 합의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떨어진 케이스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선배가 태도적인 부분을 잘 교육을 못 시켰던 것 같아요. 애가 좀 지각을 하기도 하고 인사를 잘 안 받기도 하고 이런 모습은 평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뭐 다른 부분에서 괜찮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인턴을 다 마치고 받는 교육에서 이 인턴이 부사장님이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책상에 엎드려서 잔 거예요. 학교에서는 교수님이 얘기해도 그냥 자고 딴짓하고 핸드폰 보고 해도 되는데 회사에서 윗사람이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대놓고 다른 행동을 한다? 그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매너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꼭 윗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앞에 나와서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졸려서 꾸벅꾸벅 졸 수도 있겠지. 그것도 마이너스인데 그게 아니라 아예 퍼질러서 책상에 엎어져서 잠을 잔다는 건 정말 그건 태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바로 아웃. 되게 인턴은 정말 힘들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저도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은 내가 배우는 자리다. 돈 받고 배우는 곳이고 내 경력을 만드는 곳이고 이 경력을 가지고 더 좋은 데에 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 많이 보시고 이 인턴의 기회도 수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정말 싫은 상황에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내 자리 내가 그만두면 오고 싶은 사람 많아. 하지만 내가 이 귀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좀 더 내가 배우는 자리로 생각하고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턴이 만약에 업무 역량이 떨어진다, 엑셀을 잘 못한다, 파워포인트를 잘 못한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은 학습해서 스스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태도나 가치관이나 기본적인 소양은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내가 업무적인 것도 물론 끌어올릴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 사람 팀플 하게 되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런 어필을 하는 것에 더 주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인사 담당자도 아니고 제 말이 정답이다 라는 거 절대 아닌데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면접 준비하는 방법, 회사 생활 잘하는 방법 등 관련 영상들 참고하시면서 본인의 커리어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